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죽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가죽공방 창업을 목표로 이제 가죽공예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가죽공예를 취미 삼아서 하다 보니까 나도 창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공방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죽공방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어떤 요소들이 필수 요소가 될까? 혹은 필요한 내용들이 될까라고 했을 때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느질하는 솜씨 그런 것을 이제 내세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안을 만든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 아니면 어떤 과정을 수료를 해야 가죽공방을 창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시간적인 요소 수많은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서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있습니다. 가죽공방 창업을 해도 괜찮은 사람의 조건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늦게까지 일해도 억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늦게까지 일해도 괜찮냐? 혹은 많이 일해도 괜찮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가죽공방은 워라밸이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이제 환상에 젖어서 내가 이만큼만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별반 다름없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과 동일하고요. 워라밸이라는 게 없고 처음에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갖춰지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 가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맥도날드를 이제 가맹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맥도날드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림과 동시에 사람들이 알아서 옵니다. 네, 왜냐면 맥도날드니까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잖아요.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신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리기만 해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따로 고민할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니폼이나 가격이라든지 레시피, 재료 이 수많은 것들을 그 본사 차원에서 내려주는 그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특히나 신메뉴를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많은 거고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맥도날드 본사에 그런 것들을 내가 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개인 햄버거 집을 차린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햄버거 집으로 차리면은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오픈을 하면.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맥도날드는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저기 언제 오픈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햄버거 가게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이제 자기 PR을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전단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네이버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고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레시피도 그렇고 재료 공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직접 해야 돼요. 즉 프랜차이즈와 개인 이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프랜차이즈는 그만큼 수수료를 내고 내가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지만 그걸 사용한 만큼 내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죠. 그리고 그 브랜드 이름에서 오는 신뢰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가죽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 햄버거 가게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내가 가죽공방을 차렸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죽공방 창업을 하면서 그 착각했던 5가지라고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와 연장선인데 어느 누구도 처음에 찾아오지 않고 손바느질로 해서 했다? 그런 비싸게 쳐주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강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문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내가 만들어 파는 것을 내가 원하는 가치만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알아서 되지 않아요. 알아서.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work and life balance, 내가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주말 다 쉬고 이런 삶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가죽 공방을 차리긴 차렸는데 내가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가죽 공방이 되든 말든 크게 내 삶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가죽 공방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를 하고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 앞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기둥이 되었으면 싶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라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은 일하고 잠만 자고 또 아침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만들기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 나날이 계속 반복이에요. 주말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휴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쌓기 위해서 휴무라는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시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네 말 틀렸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거니까.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겪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워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죽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단단히 시작을 하셨으면, 이제 뿌리가 조금 굳게 시작을 하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치 없게 주제 넘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어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요소 어투로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가죽공방 창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5년 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그리고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노파심 아닌 노파심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